어,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 대통령이 파면된 직후에 특집 뉴스탑10에서 어떤 얘기를 전해드렸었냐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국민들께 사과를 하면서도 대선은 질 수 없다. 이재명 체제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파면 직후에도 바로 목소리를 높였는데 오늘 국민의힘은요. 대통령 파면 3일 만에 선관위를 출범시켰습니다. 황우여 전 비대위원장이 내정이 됐는데요. 그런데 벌써부터 아까 유승민 전 의원도 언급했지만 경선 룰을 두고 신경전이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. 위원장의 황우여 전 의원님 그리고 전 비대위원장 수도권 인천의 5선 의원이시고 또 저희 당에 오랫동안 봉사를 하셨던 황우여 전 의원님이 적합하다.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근에 저희 당의 비대위원장을 총선 이후에 역임을 하셨기 때문에 당 내부 사정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신다. 이번에 선관위원장 좀 새롭지 못하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. 선관위원장은 경험이 있어야 되지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이 정치나 선거를 모르는 분이 들어와서는 경선 관리가 되지 않습니다. 우리나라에 새거 신드롬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때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이런 경선 관리하는 데서는 풍부한 경험이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 새로움들은 이제 후보들이 보여주겠지요. 왜 또 돌고 돌아 황우여 전 비대위원장이 비판하니까 또 고영세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했어요. 별명이 어당팔이잖아요. 어수룩해 보여도 당수가 8단. 황우여 위원장, 이양수 부위원장, 조은희, 이상휘, 당 선관위를 이렇게 짰는데 9명 정도 짰어요. 파면 3일 만에. 그런데 이제 선관위 몇 면이 그리 중요해 보이는 건 아니고 다음 화면을 볼게요. 이현종 의원님. 네. 아까 유승민 전 의원이 상당히 민감하게 완전 국민 경선해야 된다. 그래야 국민의힘도 여론 흡수할 수 있고 제대로 된 대선 주자를 뽑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몇몇 보도를 보니까 국민 여론조사 50, 당원 투표 50 이거는 당헌에 이렇게 규정이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런데 문제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예전처럼 원희룡, 윤석열, 홍준표, 유승민 이렇게 4명이 결선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아예 최종 2명이 결선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. 이게 좀 뭔가 신경전을 불러일으킬 만큼 문제가 큰 겁니까? 우선 이제 황우여 선대위원장 하셨는데 잊혀질만 하면 나타나시고 계속 나타나십니다. 예. 지난번에도 또 비대위원장을 하다가 선관위원장 해서 그때 뽑힌 당대표가 또 한동훈 전 대표였어요. 그렇죠. 이번에 또 다시 이제 좀 쉬시다가 다시 이제 선대위원장을 복귀를 하셨는데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게 저는 이번에 이 탄핵 이후에 구성되어 있는 이 선대위를 그래도 조금 국민들에게 한다면 좀 신선한 어떤 당내 인사들 말고 예. 당외에서 좀 찾고 이렇게 했어야 될 텐데 전부 다 당내 인사들 일색입니다. 예. 자, 그러다 보니 이게 별로 그렇게 감동이 썩 없고 또 선대위원들 일부 중에서는 꽤 예전에 뭐라고 할까요? 오세훈 시장 측하고 좀 가까운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예. 그런 면에서 이제 공정성 문제가 조금 논란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선대위 구성을 놓고서도 이제 내부적인 후보들 간의 어떤 공정성 시비가 좀 있을 것 같고 이제 예. 문제는 선거룰입니다.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이 이번에 보니까요. 예. 10명이 넘어갈 것 같아요. 오늘 최경환 전 부총리라든지 또 이정현 전 의원 맞아요. 여기도 다 출마를 하신다고 그래요. 그러니까 친박 최경환, 이정현 두 전직 의원도 출사표 던졌어요. 그러니까 거의 모두가 다 나오는 형식이 될 것 같습니다. 예. 그러면 이걸 컷오프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가 이제 꽤 논란이 될 겁니다. 예. 예전에는 7대3으로 해서 이제 예비 컷오프를 하고 여론조사 해서 컷오프를 하고 했는데 문제는 이제 그러면 이 많은 숫자를 기본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제 잘라내서 본선에서 4명 정도 올라갈 것인지 그럼 이 4명으로 할 것인지 3명으로 할 것인지 지금 본선 같은 경우는 50대 50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? 예. 그러면 이제 하는데 문제는 이제 일부에서 어떤 좀 긴박감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결선을 투표제를 도입하겠다는 안들이 제시가 된 것 같아요. 1대1 최종 결선을 하겠다? 그렇죠. 근데 이게 말은 참 좋은데 한편에서 보면 만약에 이제 4명 중에서 2명이 올라간다고 그럴 때 자칫하면 이제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과 반대했던 사람 그러게요. 이걸로 이제 지금 갈라지면 예. 당원 표심에서는 탄핵에 반대했던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? 예. 그래서 이 세력이 어떤 탄핵에 찬성하는 세력보다
많기 때문에 이게 좀 탄핵에 반대했던 사람들이 유리한 게 아니냐. 예. 지금 이런 논란이 있는 거고 유승민 전 의원이 가지는 문제의식도 그런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아예 여론조사 비중을 더 넓혀서 완전히 하든지 더 하자. 뭐 이런 지금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. 이게 아마 바꾸기는 쉽진 않을 겁니다. 다 당황이기 때문에, 이해관계가 다 갈려 있기 때문에 예. 쉽진 않지만 이제 문제는 과연 그러면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를 상대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중도 확장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후보로 뽑기 위해서 과연 어떠한 방식이 옳을지 예. 이건 한번 좀 진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즉, 흥행도 중요한 거니까. 왜냐하면 당원들의 의지만 가면 이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? 예. 지금 당원들의 의지와 일반 국민의 의지가 전혀 다를 수가 있잖아요. 그러면 선거는 이기는 게 최고인데 예. 문제는 뭐라 그러실래요? 뭐 하여튼 예, 그런데 말씀하십시오. 예. 선거에서 예를 들어서 당내 자기들로만 그냥 즐거운 선거가 되면 예. 그거는 본선 경쟁 가서는 떨어지는 게 아니냐. 근데 이런 부분도 아마 좀 선관위가 고려를 해야 될 겁니다. 지금 이제 5대5예요. 어쨌든 국민의힘의 현행 경선 룰은 근데 벌써부터 지금 경선 룰 가지고 신경전이 있는 건 당연 투표 50,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. 그러니까 당심 50, 민심 50인데 이건 당원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2달밖에 남지 않았고 고치기 힘들다. 그런데 예를 들어 결선 가는 걸 봤을 때 원래대로라면 이거는 아주 예예요. 이렇게 뭐 만약에 김홍, 오한이 4명이 결선을 갔을 땐 모르겠어요.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만 확실하게 유일하게 탄핵에 찬성했기 때문에 이렇게 4명이 갔을 때 뭔가 한 전 대표에게 유리해 보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양자 대결로 가면 또 그 구도가 아니니까 아마 이런 것 갖고 유불리해서 신경전이 많을 것 같거든요. 그렇죠. 몇 명을 올리느냐도 그렇고 말씀하신 당원 당규 때문에 그 50%를 건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것도 첨예하게 대립하겠죠. 왜냐하면 국민의힘 역대 대선 후보 경선을 떠올려 보면 예. 2007년 박근혜 대 이명박 때도 민심과 당심이 다르게 나타났고요. 2022년 그 홍준표와 윤석열도 민심과 당심이 다르게 나타났습니다. 그때 민심을 홍준표 시장이 이겼고 당심을 윤석열 전 후보가 대표가 이겼죠. 그렇기 때문에 역대 결과로 봤을 때 민심과 당심이 항상 좀 다르게 나왔던 결과들로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각 자체 분석들이 들어갔을 겁니다. 본인들이 당심에서 유리한지 민심에서 유리한지. 근데 또 아까 유승민 의원처럼 뭔가 전국 그냥 전부 다 100% 국민 경선으로 하자고 해도 저는 뭐 역선택 얘기 나오는데 사실 역선택 반지 조항은 2002년에 노무현 후보와 정몽준 후보가 했을 때부터 이미 역선택 방지 조항을 만들고 그걸 도입을 했었습니다. 예. 다른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은 아예 여론에 참여할 수 없도록 만들고 또 만약에 속이고 들어오는 사람들도 기존에 그 근처에 비슷하게 했을 때 정당 지지율과 좀 다르게 나타날 경우 그 여론조사는 제외하는 방식으로 충분히 역선택 방지 조항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예. 아마도 이 룰을 둘러싼 싸움이 아마 초반에 치열하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. 일단 뭐 민주당에서는 아니 귀책 쌓이고 있는 정당이 어떻게 대선에 후보를 내냐 뭐 4천억 넘게 든다라고 십자포화를 쏟아붓고 있지만 일단 보수 대권주자들 국민의힘은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고 뭔가 앞다퉈서 출사표를 던지고 있는데 알겠습니다. 새로 나온 여론조사와 함께 김문수 장관의 목소리, 한동훈 전 대표 목소리 각각 들어봤습니다.